이번에 내란 혐의 국조특위 이제 2달간의 활동 이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고발 명단 두고 마지막까지 충돌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특위 과정에서 뭐 아쉬운 점도 많았고 했지만 네. 그래도 성과라고 할까요? 가장 크게 우리가 얻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가장 성과는 사실 내란에 대해서 명확히 내란이었다는 거와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내란 수괴였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밝혀졌고요. 네. 그리고 내란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그게 그러다 겹쳤죠.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측이 거짓말하는 것들을 내란 특위에서 다 또 밝혔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리고 추가로 해서 단전에 대한 것 조치가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졌죠. 그리고 내란이 이번에는 전국 단위로 이루어졌다 비상계엄이 네. 그런 것도 밝혀졌는데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경호처의 역할이 뭘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비아폰 서버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서버는 블랙박스와 같은 중요한 역할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압수수색을 하도록 그렇게 자꾸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밝혀졌죠. 특히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 청문회 나와서 네. 자기 자기 육성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싹 쓸어버려라, 뭐 다 잡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를 직접 듣고 여인영한테 수사 명단 잡아들일 명단도 받고 뭐 이런 것들 육성으로 증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 측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홍장원을 막 번이나 헌재 불렀어요. 2번이나 부를 네. 뿐만 아니라 홍장원에 대해서 아주 그 공격을 엄청나게 윤석열 측과 극우 세력들이 했죠. 뭐 CCTV도 막 공개가 네. 되고 네. 뭐 난리가 났었죠. 네, 네, 네. 그런 상황들. 음. 홍장원 전 차장이 딱 나와서 네. 육성으로 증언한 내용 그러네요. 네, 그게 그렇죠. 또 큰 울림을 줬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직접 전화를 받고 이렇게 했다라는 증언을 두 사람이 자기 육성으로 했는데 한 명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고 네. 한 명이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 두 명이에요. 곽종건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문을 부수고라도 본회의장 들어가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이걸 직접 윤석열이가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그러니까 홍장원과 수사기관에 가서는 그렇게 증언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육성으로 한 사람은 두 사람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표적을 된 겁니다. 윤석열 공개적으로 측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 있는 사람들까지 네. 표적이 됐죠. 홍장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한 것이 박선원이고 그다음에 그 특전사령관을 뭐 해유했다 하면서 저를 꺼집어 들어가서 저하고 홍장호 그렇죠. 박선원까지 공격에 가담을 시켰죠. 그쪽에서 공격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예. 시민단체나 이런 데로부터 고발도 제가 여러 건 받았어요. 지금 예. 고발이 된 상태입니까? 네, 한 3건 고발된 상태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응하셔야 되고. 그때 12월 6일 날 특전사에 가서 네. 사실 그것은 국방위 차원에서 현장 질의를 했는데 그 인터뷰 질의한 것이 뭐 회유를 했다 이런 프레임을 윤석열 측 변호인과 윤석열 내란 수계가 저를 향해서 공격하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조하고 네. 극우 세력들이 동조를 해서 일부 고발도 하고 막 제가 고발을 당하고 그랬죠. 네. 예. 고발까지 당하게 된 상황. 예. 네. 내란 이 혐의 관련된 이제 국조특위 하면서 네, 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제 고발까지 당하게 됐고 이제 김병주 TV에서 언급하면서 윤석열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 네. 과정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속 언급이 됐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김병주 TV 많이 홍보가 됐어요. 아이 명칭을 하려면 정확히 해야지. 주불리. 김병주 채널에서 했다 해야 되는데 주불리 뺐어요. 명칭도 빼고 김병주 TV라고 언급을 하면서 틀렸네, 그게. 김병주 TV에 각종권위가 나오면서부터 네. 탄핵 공작이 됐다.
라고 언급했잖아요. 예. 역으로 그때 보니까 그것이 윤석열 측에서는 가장 아픈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특전사에 도착을 제가 해서 하기 직전에 윤석열로부터 곽종근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아마 그 다시 제2차 비상계엄 이런 걸 좀 하려고 전화했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했는데 안 받아?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주불리 김병주의 곽종근이 나가서 명령을 내려도 다시는 안 따르겠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김병주 내 말을 안 듣고 김병주 말을 들어? 김병주한테 해유된 거 아니야? 그때부터 분위기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방사 가서 또 이진우 사령관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이진우도 다시는 이런 명령이 안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윤석열 측에서 더 이상 제2, 제3 비상계엄을 해도 네. 군이 안 따르겠다라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때부터 탄핵의 공작이 시작됐다 하고 탄핵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탄핵 공작은 이미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을 때부터 6시간 끝나자마자 국민의 목소리는 네. 탄핵해야 된다. 이건 중대한 그럼요. 헌법 위반이고 내란은 탄핵 소추에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탄핵 소추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죠. 탄핵 소추. 내란 혐의. 예, 그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탄핵하라는 목소리는 12월 4일 날부터 새벽부터 국민적인 목소리였는데 제가 공작을 해서 국민들을 움직여서 탄핵 공작을 했다. 저를 엄청 높게 평가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생중계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내란 상황을 네. 생중계로 봤는데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란이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형사소추도 되는 거고 네.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탄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이랬는데 그 그 어떻게- 내란 누가 했는데 어떻게 저가 탄핵을 공작합니까? 이거 자기가 저질러서 자기가 죄를 받는 건데 그게 네. 공작이 될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인지 네. 자기만의 세계 네. 메타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 김에 또 이제 주불리 김병주 많이 또 홍보도 회자도 되고 그렇죠. 많은 분이 주불리 좋아해 김병주 주시고. 채널이 제가 하도 핍박을 받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주불리 김병주 구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네. 3월 1일 날 3월 1일 날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어유 축하드립니다. 50만. 와. 아주 예. 날짜도 아주 좋은 날 3월 1일 날 제가 항상 3일 독립 정신으로 네. 윤석열을 끝장내자라고 전당대회 때부터 외쳤잖아요. 맞아요. 3일 독립 정신으로 네. 윤석열을 끝장내자 했는데 3일절 날 3일절. 50만이 돌파되고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그만큼 많은 우리 지지자분과 많은 국민들이 네. 윤석열 탄핵을 원하고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그러니까요. 싶어하는 열망이 네. 이렇게 구독자로 이어졌다고 보여지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구독해 자, 주시고 해서 윤석열이 홍보한 방송, 네. 홍보한 채널입니다. 주불리 김병주. 많은 분들이 네. 여기가 거긴가봐 하면서 다 찾아보고 네, 네.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자, 100만까지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하실 것 같고요. 군 지휘권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 네. 사실은 이제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상원 수첩 내용을 봐도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뭐 인사를 정한 부분들 또 비선지한 내용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노상원이라는 사람. 노상원과 윤석열 아마 특히 그 사이에 있는 김용현과 원체 친했던 것 같고요. 네. 김용현을 등에 업고 실제 진급을 미끼로 실제 공작을 벌쳐서 포섭을 한 거죠. 네. 현역들을. 그래서 실제 그 실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옛날 삼국지 같은데 보면은 책사가 나오잖아요. 책사 있죠. 예. 이번 비상계엄 내란의 책사 역할을 실제 인원이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네. 실제 책사 역할을 민간인인 노상원이 했고 네, 뭐 비하폰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이 보장되는 폰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얘기를 누구한테 했겠느냐 네. 이것도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공소장에 나오는 것만 해도 네. 김용현과 한 20여 차례 이상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밝혀지지 않는 걸까지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노상원 수첩에서 보면은 비상계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오잖아요. 향후 계획까지 네. 거기 보면은 개헌을 해서 삼성까지 3번이나 대통령 해먹는 거죠. 그리고 후계자라는 후계자. 단어도 나오고 후계자 누굴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종북 그 반국가 세력들 윤석열에 반대하고 정책에 비판했던 세력들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1, 2차분 500명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네. 한 10차까지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5천 명에서 수만 명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계획들이 그래서 영구 집권을 꿈꿨던 걸로 보이는 이런 메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상원은 여기에서 책사 역할 보이지 않는 비선실세 뒤에서 움직이는 네.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노상원 수첩의 내용들을 보면은 마스터 플랜 뭐 언급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나 그냥 뭐 망상을 적은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하기 위한 그런 그렇죠. 계획들이 실행 담겨 있다고 계획이었죠. 보시는 거군요. 거기 보면 사살이니 폭파니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건데 실제로 10월 달에 노상원이가 정보사 정대령하고 그 김대령 이런 친구들한테 임무를 줘서 네. 폭파 전문가, 사살 전문가를 뽑으라 해서 한 7에서 8명 뽑은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네. 정말 실행하려고 하나하나 준비 작업을 거쳤다라는 네. 거. 뭐 이것도 지금 검찰 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텐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